전 세계에 밀려든 코로나19 사태에 자국 국민의 보호를 위한 국경 봉쇄 조치는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자국 보호 차원의 국경 봉쇄 조치 앞에서 세계화라는 논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국익을 위한 선택만 있을 뿐이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베트남 현지 생산 라인 개조 작업에 기술진을 제때 보내지 못해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차질을 빚을 뻔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수출의 25%를 차지한다는 투자 규모를 고려한다고 해도 세계적 대재난 앞에서 베트남 정부의 선택은 삼성을 호순위에 둘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또한 2월 초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 중단으로 약 6천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셧다운에 들어가는 등 제조업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기를 목격한 세계 각국은 유턴 지원을 앞다퉈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넘어 해외로 나간 기업의 리쇼어링에 관심을 쏟게 된 것이죠. 코로나19가 부른 고립주의 확산 속에서 기업 리쇼어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리쇼어링이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합니다. 오프쇼어링은 서비스 업무 등을 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 동남아, 인도 등의 신흥시장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 상승, 안전규제, 세금 등 여러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리쇼어링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자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목적입니다. 2018년부터 중국에 있던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로 인한 비용 상승입니다. 중국은 정상 근무시간 인건비가 월 800달러인데 각종 수당을 합치면 1000달러를 넘을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관시와 사드 보복으로 상징되는 중국 당국과 지방정부의 고압적 태도와 비협조 등이 겹쳐지며 중국에서 사업을 접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 거죠. 반면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인건비가 낮은 수준이었으며 동남아 국가 중 산업 인프라도 양호한 편이었죠. 최근 K-POP 등 한류와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활약, 롯데와 CJ 등 베트남 곳곳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덕에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을 친근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효과도 있었죠. 삼성전자가 베트남과 인도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생산 체계를 재편하면서 관련 기업들도 한꺼번에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트남이 명실상부한 포스트 차이나로 자리 잡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베트남 리스크도 불거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무역 투자 상대국이 국경 봉쇄가 잇따르면서 우리 기업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제조업 리쇼어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넘어 해외로 나간 기업의 리쇼어링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2010년 오바마 정부가 리메이킹 아메리카를 외치며 불을 지폈죠. 이후 9년 동안 3,327개 기업이 돌아왔고 이들 기업이 미국에서 새로 만든 일자리는 34만 7천여 개에 이르게 됩니다. 낮은 비용과 넓은 시장을 찾아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그냥 복귀했을 리 없겠죠? 오바마 정부는 법인세를 38%에서 28%로 낮추고 유통기업의 공장 이전 비용을 보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를 21%까지 더 내렸습니다. 일본과 독일도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등으로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2014에서 2018년 유통기업은 52개에 불과했고
그나마 대부분은 중국 사업에 실패해 복귀한 경우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중소중견기업에만 해당하던 법인세 감면과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을 대기업으로 확대했고 변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턴 신청 기업이 19개로 늘고 대기업 유턴도 처음 나타났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일부 중국 공장을 접고 울산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중국이 아닌 국내 공장에 3천억 원을 투자하는 현대모비스 같은 사례가 몇 군데 더 나오면 코로나 팬데믹발 고용 쇼크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5개 협력사와 함께 울산으로 돌아왔는데 최대 1만 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냉대받는 배터리 3사가 복귀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한편 효성은 당초 베트남 북라이성의 아라미드 공장을 신설할 방침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데다 국내 경기 회복 측면도 고려해 전격 국내 증설을 선택했습니다. 효성은 울산 효성 첨단 소재 아라미드 공장 생산 능력을 현재 연산 1250톤에서 4배 수준인 5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200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전초기지로 삼은 국가였지만 최종적으로 아라미드 생산 증대를 위해 울산 공장을 낙점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략적으로 핵심 소재의 생산 기지는 한국에 둬야 한다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구미 생산 물량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기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국내 코로나 사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든 반면 해외 상황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 구미 사업장에선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미 지역 확진자도 해외 입국자와 재확진자를 제외하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국과 베트남은 우호적인 분위기와 사회 문화적으로 유대감이 깊은 관계가 지속되다 이 즈음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에 갑작스런 베트남의 국경 봉쇄가 시발점인데요. 2월 24일 대구에서 출발해 다낭에 도착한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 20명을 의심 증상도 없는데 강제 격리시켰다는 한 교민의 주장을 YTN이 보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병동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긴 것에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였다고 풀이했고 열악한 시설의 근거로 아침에 빵 조각 몇 개 준다는 교민 발언을 실었습니다. YTN이 논란이 된 베트남 다낭 한국인 감금 과장 보도를 내부 공론화기구 공정방송위원회에 올려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습니다. 다낭 한국인 감금 보도는 베트남 문화에 대한 고려 없이 현지 교민의 감정적인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보도 직후 관련 유튜브 영상 댓글엔 YTN이 한국인의 편향된 시각만 전했고 취재도 불충분했다는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한 베트남 교민은 자신의 SNS에 이들이 격리된 이유는 공승객 중 발열 환자가 있었기 때문이며 한국이 번호키를 쓰듯 베트남은 모든 문에 자물쇠를 쓰는 것이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시청자들은 베트남의 주식인 반미를 빵 조각 몇 개로 비하한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냈다고 반발했고 격리된 병원이 베트남 기준으로는 하급 병원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YTN은 격리 상황과 제공 음식에 대한 인터뷰 내용 중 일부 감정적인 불만과 표현이 여과 없이 방송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베트남의 고유한 문화를 비하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일부 베트남 국민들에게 혐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SNS에 샵 베트남에 사과하라 해시태그를 달며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고 태극기에 태극 문양을 편집한 사우스 코로나 이미지를 만들어 유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박항서 감독도 14일 격리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한국에서도 반베트남 감정이 일어나고 심지어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은 베트남을 배은망덕한 국가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한국에서 중국으로 다시 베트남 등지로 생산 라인을 옮겨 그들의 이윤 확대를 위해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려 모든 사안을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부품의 안정적인 수급은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보가 기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척도가 되었고, 그런 이유들로 생산 라인을 이전 확대 축소하는 것이지, 일부 혐한 감정을 가진 베트남 사람이 그려놓은 사우스 코로나 이미지 등의 이유 때문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설사 기업 입장에서 혐한 감정 때문에 이전 계획을 가졌다 하더라도 기업 이미지 차원에서 절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일은 없겠죠. 비용 절감을 위해 동남아시아로 떠난 기업들이 그만큼의 인센티브나 혜택이 없다면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을 불러들일 리쇼어링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판국에 우리 정부도 과감한 정책 개혁을 통해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을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글로벌 시대의 국가 경쟁력에 치명상을 입는다는 점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글로벌 생산 체계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따져온 저비용 공급에서 안정성과 품질, 유연성을 중시하는 최적 비용 공급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슬기롭게 차단하며 보여준 정보의 투명성과 경제활동 보장도 중시되고 있습니다. 방역 모범국으로 신뢰를 높인 우리나라는 리쇼어링을 적극 유도해 글로벌 안심 투자처로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인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